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산 속에서 번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햇살이가 있었어요. 강아지 공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 그러나 햇살이의 세상은 두려움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기다렸을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양되기 전까지 왜 이제 왔냐고. 오늘은 번식견의 삶을 살았던 햇살이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의 한 매장.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이 언니 이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이 오빠 이선종입니다. 그리고 얘는 12일부터 저희 가족이 된 햇살입니다. 오호! 얼마 전에 새로 가족이 된 거군요. 보호소에서 지금 입양이 됐고요. 보호소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햇살이. 낯선 제작진에게도 먼저 다가오더니 폭풍 애교까지. 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예쁜 얼굴에 촉촉한 눈망울, 최강 미모를 자랑하는데 자세히 보니 엉덩이 쪽이 올 때부터 털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견주분들이 이제 피부병을 많이 의심을 하셔가지고 피부병이 전혀 아닌데 좀 다가오기 꺼려하시고 속상할 때가 많죠. 산책시킬 때. 이곳에 오기 전 햇살이는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보호자와 함께 햇살이를 데려온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보호소에서 햇살이 방을 제가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햇살이가 이렇게 제품에 와서 여기다 얼굴을 대고 꼭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그렇게 햇살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데리고 왔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던 인선 씨에게 햇살이가 가족이 되어달라 안겼던 것입니다. 햇살이를 만난 보호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햇살이에겐 보호소에 오기 전 더욱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햇살이는 소장님께서 한 1년 전쯤에 번식장에서 구조해 온 아이예요. 모견으로 보호소에 오기 전까지 한 거죠. 출산을. 첫 생리 때부터. 보호소 측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햇살이는 바로 강아지 공장 출신.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철장에서 햇살이는 수년간 임신, 출산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지금 까맣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보호소고요. 그 뒤에가 햇살이 데리고 온 개 농장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소장님께서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번식장에서 모견으로 착취당하던 햇살이는 구사 일생으로 구조되어 보호소로 그리고 지금의 보호자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햇살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죠. 가면은 모든 애들이 되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만 오면 엄청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거든요. 햇살이도 저한테 처음에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번식장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은 햇살이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아이를 보는 게 그저 마음 아플 따름인데요. 뒤쪽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만져줄 때도 이 뒤쪽에 가면 조금 거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 지경이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극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극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 탈모이신 분들 지시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좀 자극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햇살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보호자. 영양제라도 뿌려주면 좀 나을까 시도해보지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녀석. 완전히 쫄아. 완전히 쫄아. 아파서 그러는 건지 겁이 나는 건지 털이 너무 안 좋아서 트리트먼트 뿌려주는데 그 스프레이 소리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쟤는 저렇게 사람한테 애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햇살이에게는 이 모든 일이 두려움인가 봅니다. 싫어?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햇살이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상처가 심한 부위부터 꼼꼼히 살피는 수의사. 이 모발의 뿌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모낭이 좀 위축되어 있어서 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번식장에 있을 때 오랫동안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케이지에서 장기간 생활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생겼던 탈모 병변이 아마 이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케어를 했으면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못했고 불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털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물 사용을 통해서 아예 털이 자라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킨다고 하면은 서서히 아예 털이 다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충분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 그런데 문제는 햇살아. 햇살. 자. 밥 먹어. 햇살아. 밥 먹어. 햇살이가 통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텐데 왜 먹지를 못하는 걸까요? 햇살아. 원래 손으로 주면 몇 알이라도 먹는데 아예 안 먹네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안 먹겠거니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배변도 못하고 제가 군대 뭐 훈련소 갔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이게 관광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예,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잠시 후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노란 액체. 지금 안 먹다 보니까 무슨 노란색을 계속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에 쉬던 건 줄 알았는데 꿀렁꿀렁 하더니 토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안 먹어서 위액이 역류할 정도. 그런데 햇살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소변을 참고 참다가 힘들게 겨우 한 번 본 건데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연신 눈치를 보며 탁자 아래에 웅크려 있습니다. 지금 오줌 싸면 여러분 숨어요. 오줌 싸는 게 잘못하는 건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오줌 싸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줌 싸면 꼬리가 뒤로 말리고 귀가 내려가고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번식장에 있을 때 그 배변 활동에 대해서 큰 게 혼이 나거나 맞아서 그랬다고 생각이 좀 처음에는 들었다가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다 싸는 걸 보면 무슨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직 성치 않은 햇살이가 왜 사람들 많은 매장에서 지내는 걸까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잡어. 잠깐만. 강아지들을 보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햇살이.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단지 강아지들과 한 공간에 있을 뿐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녀석. 원래 키우던 2마리 반려견에 이어 3번째 가족으로 입양한 햇살이가 예상치 못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짧게 잡아봐. 햇살의 과거를 보면은 참 불쌍한 애잖아요. 제가 그 강아지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커서 케이지 안에서만 컸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감수하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격리되고만 햇살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데리고 왔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집으로 햇살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 서로한테 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해 두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불 꺼진 매장 한 귀퉁이에서 햇살이는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